네,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만 유난히 조금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먼저 코스닥 증시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다우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어떤 바닥을 다져서 좀 견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 61선 위에 올라와서 안착하는 모습. 각권, 대만 각권, 항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만 61선에 저항 먹고 하루 종일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진짜 하루 종일 하락했어요. 하루 종일. 일본은.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정도 분석되고 있고, 뭐 자세하게도 살펴보니까 또 일본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의 우려라는데요. 또 그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휴전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대표로 이제 대중국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임명됐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일본이 뭐 엔화 변동성도 좀 키우면서 하루 종일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깊게 내려갔죠. 이것 때문에 인지는 뭐 연관성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코스피도 하루 종일 조금 밀리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뭐 연관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나 일본이 좀 크게 반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도 어쨌든 하루 종일 240분봉 라인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끌어내렸고요. 코스닥도 사실은 오늘 오전에 좀 돌파할 수 있는 상황, 돌파했죠. 사실 목요일 전 고점, 목요일 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를 잠깐 했다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급락으로 좀 조정을 좀 겪으면서 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또 지켜줘야 될 라인인 240 라인을 힘차게 다시 또 올려놓고 끝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 조금 견조해졌다라고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자체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수급이,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수급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어, 4,500억을 매도한 다음에 절반 정도를 다시 채웠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좀 내려간 모습이고, 코스닥은 어제 1,000억 매도하고 오늘 사실은 장 중에는 매수였어요. 코스닥이 장 중에는 이제 2, 300억대 매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간의 마지막에 매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고 블록딜이 어디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블록딜이 어디서 일어난 것 같고, 이게 아직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건 아마 내일이나 이후에 밝혀질 거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개인 매수로 끝난 거예요. 요걸 제외하고 개인 매수, 외국인 소량 매수 정도로 끝났고 투신이 방어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코스피가 굉장히 먼저 정돈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또 코스닥이 그 키를 맞춰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즉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느 정도는 다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국가에서 너무나 다르게 또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죠. 비슷하게 가려고 수급도 지금 그런 키 맞추기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어차피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갈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요거 안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지금 때 아닌 정치 테마주가 지금 기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대선 시즌도 아닌데 사실 대선 주자가 벌써부터, 그렇죠?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일러요. 뭐 대통령이 벌써, 보통 레임덕이 보통 올 때쯤 돼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는. 근데 올해는 조금 빠른 감이 있네요. 벌써부터 내년
내년도 하반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좀 이번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다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잠깐 움직여서 어떤 종목들에게 주목을 맞춰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요게 한 1년 정도 짧게나마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또 하락 조정 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말 정도 이후에, 그리고 내후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대선주들이 그때서야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초입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선주들을 공략을 할 때는 지금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큰 폭으로 먹을 거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당연히 다 대선주에 어느 정도는 몸을 담아야 되는 거고요.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때 가서 더 생각할 문제고, 지금은 사실 시기가 이른데 움직이는 거고, 사실 대선 주자들이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지는 늘상 조사를 하는 거니까 사실 언제 뜨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좀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특이하게. 자,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일찌감치 많이 떨어져 있다고도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오늘 수급은 개인들이 일단 양시장 좀 매수로 오늘 좀 꾹꾹 눌렀지 않았나. 코스닥이 그나마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 휴전이고 지금 좀 강경파 쪽으로 또 대표를 좀 바꾸면서 또 한 번의 트러블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르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일단 주목할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달려서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톱텍 같은 종목이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 시즌이다. 이전에는 얼마 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랬고, 그렇죠? 대형주들도 마음 놓고 또 실적이 받쳐주는, 톱텍 같은 경우는 우량하거든요. 실적이 최근에 많이 빠그러졌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이 좀 우량한 종목들, 대형주들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되게 크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폐지 종목을 좀 많이 거래소에서 좀 많이 만들어냈고, 동시다발적으로 규정을 좀 까다롭게 좀 바꾸고 말도 안 되게 좀 바꾼 것도 있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고, 더 착실하게 좀 더 확인하고 준비를 좀 해서 피해야 될 거는 좀 피해야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요. 그리고 또 이번 올해 말에 지금 11월, 12월 라인에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은 상장 종목들이, 기업 공개 종목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내년에 아웃되는 종목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두 달, 두 달 정도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좀 거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거는 따로 자료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피한다고 해도 이렇게 준비를 해도 정말 주식시장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 톱텍 사태가 사실 그런 것을 미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늦추지 마시고,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분산해서 위험을, 안 그래도 위험한 주식, 위험 상품이잖아요. 어떤 금융 리스크가 좀 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고,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만큼 또 분산해서 먹을 수 있는 폭을 또 많이 가져가시고,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행 혹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또 주식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러나 또 너무 큰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거 없이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내일은 이제 지금 미선물이 어떻게 되나. 현재 이제 오후 7시 46분 지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은 한 0.5%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7,000포인트 정도. 잠깐 7,000 어떻게 되나 잠시만요. 0.5% 정도 빠지면은 뭐 7,000 한 300 7호 3 0.5 1% 74 그죠. 7,300대 후반 뭐 그 정도 이 갭을 메우려고 또 왔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구름대에서 막히는 라인이니까 뭐 그 정도 조정 받고 양봉으로 마감돼서 딱 끝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크게 뭐 우려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